자,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 쪽을 같이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희귀질환보다도 심혈관이라든가 대사질환 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요가 많은 B형 간염 치료제, 그 다음에 심혈관 치료제가 이제 노바티스, 화이자, 아이오니스, 그 다음에 얀센, GSK 쪽,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엘라일람 쪽에서 수요가 이제 있을 수 있고요. 공급 쪽에서 본다 그러면은 니토덴코 쪽, 그 다음에 티커 A를 쓰는 에질란트 같은 경우 이제 꾸준히 확장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분석하고 있는 에스티팜이 아주 공격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귀질환 말고 그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약에 대해서 거의 뭐 2톤에서 5톤까지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공격적으로 이제 캐파를 늘리고 있지만 이런 캐파들도 나중에 되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고요. 여기에 약을 개발한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설비 투자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에스티팜의 수주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티팜의 수주 현황을 보면 다른 저분자 화합물까지 모두 합쳐서 2021년 말 기준으로 해서 1억 2천만 달러 정도의 수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그 올해 3월 달에 800억 원 정도 수주를 한 만성질환 쪽에 API 공급 계약이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조금 그 화제를 바꿔서 신약 개발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약 개발 쪽 하고 있는 그런 연구 개발 형태를 보면 이 회사는 버추얼 R&D를 기반으로 해서 국내외 연구기관, 특히 대학하고의 공동 연구를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8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개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임상 이상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기술 수출을 통해서 원료 공급을 확보를 하는 게 이 회사의 주된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 그 CRO 2곳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2021년도에 레바티오, 그 다음에 버나젠이라는 그런 그 회사를 신규로 이제 설립을 하고 RNA라든가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향후에 항암 치료 백신,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신저 RNA 관련해서는 자체적인 신약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고요. 관련해서 메신저 RNA를 안정화시키는 5 캐핑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달 기술인 LNP 기술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LNP 기술을 제네반트로부터 이제 도입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설비 시설과 관련해서도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이제 보조를 받으면서 최대 1억 도우즈까지 생산할 수 있는 메신저 RNA 원액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에스티팜의 분석 내용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뉴클레오 시드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로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라는 점이고요. 거기에다가 빅파마들한테 그런 그 뉴클레오 시드를 지속적으로 그 원액을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뢰감을 충분히 쌓고 있었다라는 것도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 2024년, 2025년으로 가면서 심혈관, 그 다음에 대사질환, 그 다음에 B형 간염 쪽에 굉장히 큰 규모의 수요가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쪽에서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점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아주 공격적인 그런 설비 증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올해 3월 달에 체결된 만성 질환에 대한 800억의 신규 수주는 앞으로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수주를 받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찌됐건 그 이제 설비 증설은 향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될 것이고, 이제 예상한 대로 지금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얼마나 이제 수주를 받느냐라는 점이 주가에 대단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약이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신약이 승인될 때 주가가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어떤 정확한 한 점, 즉 가격을 얘기하기보다는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 그 밴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설정을 해놓고 그 중심점에서 조금 더 속도가 빠르냐 아니 느리냐에 따라 가지고 스윙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준점을 좀 찾아보자라는 의미가 대단히 이 밸류에이션 쪽은 더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변수가 앞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ST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놓고 봐야 된다라는 점은 뭐냐면 이 회사가 얘기하는 그런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ST팜에서는 2025년도에 올리고 API 목표를 3천억을 넘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가 가장 지금으로서는 합리적인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이제 밸류에이션 할 때 DCF 모델로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그 올리고 API를 3천억 이상으로 대부분 다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한 것도 보면은 이 밸류에이션은 2020년 12월 달에 한 건데 그 후로 한 번 정도 더 이제 그 업그레이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한 게 매출에선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제 생각해요. 3,300억 정도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대개 한 3,300억 정도 뭐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정도지 않을까라는 기준점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이 나오면은 이익 추정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뭐 흔들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 800억 정도에서 1000억 정도 이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고 점차적으로 올라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 내년입니다. 내년에 급격히 올라가는 걸 예측하기보다는 2024년 이후에 급격히 매출이 올라가는 거를 추정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요. 큰 밸류에이션의 차이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최근에 금리가 상당히 출렁거리기 때문에 즉 이제 그 가중 평균 비용으로 이제 나중에 프리캐시 플로우를 할인해서 와야 되는데 그 점이 최근에 금리가 크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가변적이다. 이제 할인율은 조금 더 가변적이다라는 거고 이 애널리스트도 한 8% 썼기 때문에 그렇게 뭐 보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또 한 번 업그레이드 할 때 이제 이익에 대한 추정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올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이제 이제 공정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올라올 수는 있다라는 점을 좀 더 감안을 하고 또 메신저 RNA 쪽에서도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점들을 이제 감안을 해보면 밸류에이션 해서 한 2조 정도가 이제 타겟 프라이스로 나올 수 있고 제 생각에도 그 정도 타겟을 정하면은 지금으로서는 기준점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 매출을 API 올리고 쪽에서 보면은 1,300억대, 1,400억대, 1,500억대 이렇게 보는 분들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중간점은 한 1,400억 정도 보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1,400억 정도 더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속도가 좀 빠르구나. 그리고 1,400억 아래로 내리면 조금 덜 하구나라는 거고 올해 뭐 이익을 한 200억을 기준점을 잡고 좀 스윙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면은 크게 뭐 주가의 흔들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단 이제 한 가지는 그 이익을 추정할 때 비용, 즉 그 판관비를 생각보다 좀 적게 잡은 애널리스트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21년 대비해서 2022년도에 그렇게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감안을 해야 되고 연구개발비도 일상이 끝났고 이제 임상 이상으로 가야 되는 신약개발 부문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보신 대로 신약개발 쪽을 천명을 했기 때문에 비용은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내년 생각보다 매출은 되는데 이익은 조금씩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신약 연구개발 쪽으로 비용 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감안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략적으로 밸류에이션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찌됐건 기준점이라는 것을 잡으시고 그거에 따라서 크게 흔들림 없이 간다 그러면은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